다음은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전략적 마케팅이란 과연 뭘까요? 자, 마케팅 툴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전략적 마케팅 인사이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략적 마케팅 인사이트란 내부 또는 외부 경영 환경으로부터 기업은 결국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러한 최적의 마케팅을 선택하는 통찰력을 마케팅 인사이트, 특히 전략적 마케팅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켈로그 스쿨 교수에 따르면 이런 마케팅 인사이트는 기업 내부와 소비자 그리고 협력자 등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축적된 정보를 기초로 핵심 시사점을 파악해가는 과정을 도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인 전략 수립에는 마케팅 인사이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 혁신적 소비자와 협력자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 그 다음, 소비자 구매 데이터에 나타난 패턴. 그 다음에 실제 상황에서의 소비자의 행동 관찰.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이런 하나의 학문이 발달될 정도죠. 그 다음에 은유와 유추. 그 다음 변칙과 모순. 그 다음 기업 구성원의 내부 성찰, 직관.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 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나 또는 다양한 통찰, 또 다양한 실마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마케팅 인사이트, 즉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선택하는 통찰력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 지금 여기서 나타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런 조사 결과물과 전력, 그 다음에 기본 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마케팅 리서치라고 합니다. 마케팅 리서치를 가지고 결국은 의미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리서치 결과가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느냐를 통찰하는 것이죠. 즉, 조사 및 연구 결과를 재해석해서 결국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시사점을 요약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마케팅에 관한 새로운 지식,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 전체가 마케팅 전략의 그런 바운더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불변의 법칙입니다. 마켓 리드의 마케팅 전략. 자, 첫 번째는 선도자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더 좋은 것보다 맨 처음이 훨씬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누가 처음이냐? 누가 원조냐? 그래서 유명한 춘천 닭갈비 골목이 있어요. 거기 가면 모든 닭갈비 집의 간판에 보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원조. 그 원조가 뭐예요? 맨 처음이란 뜻입니다. 맨 처음이면 가장 많은 노하우가 쌓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포천 내가 가면 이동갈비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갈비집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도 빠지지 않는 두 글자가 있어요. 원조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최초로 선점한 브랜드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최초로 출시한 1, 2등, 삼성, 애플을 노키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선점의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영역의 법칙입니다. 최초로 뛰어들 수 있는 새로운 영역. 이건 뭐 선도자의 법칙과 그 맥락이 뭐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기업의 법칙. 시장 선점보다 기억 속에 맨 처음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마케팅은 시장이 아닙니다. 마케팅은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 다음 인식의 법칙입니다. 인식의 법칙. 마케팅은 상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입니다. 인식. 이거는 우리가 고객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고객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인식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인식하기를 기대하는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고객에게 전달을 했다면 그것은 이미 마케팅의 성공인 것입니다.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 우위, 차별화죠. 차별화 우위. 그 다음에 비용 우위가 있어야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집중의 법칙입니다.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기억을 인식시키게 하면 실패해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렬한 하나로 공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점의 법칙입니다. 독점의 법칙. 두 회사가 같은 키워드를 고객의 키워드에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의 고객에게 마인드쉐어는 0 아니면 100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독점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마케팅에서 도저히 변할 수 없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이 됩니다. 그 다음 마켓 리드가 아닐 때 마케팅 전략. 우리가 1등이 아닐 때 마케팅 전략 어떻게 할 거냐. 첫째, 사다리 법칙입니다. 기억의 사다리에 어느 가로대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키워드를 차지함으로써 하위 브랜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원성의 법칙. 1위 또는 2위만 살아남습니다. 2위 안에 들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잭 웰치 회장, 1980년대 약관 40대의 나이로 G의 회장에 등극한 잭 웰치가 첫 번째 한 일은 1등, 2등 아니고는 다 팔아버렸어요. 그건 결국은 델나무만 키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반대의 법칙. 2등 전략은 선도자의 결정이 됩니다. 근데 2등은 1등을 흉내내서는 답이 안 돼요. 전혀 다른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속성의 법칙. 어떤 속성이든 반대되면서도 효과적인 속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도자의 브랜드와 반대되는 속성을 무기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 선도자가 최고 잘하는 걸 갖다가 같이 잘하려고 하면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걸 따라가서 본인이 경쟁 우위에 올랐으면 최고가 되겠으나 우리가 마켓 리드가 아닐 때는 그 전략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의 법칙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하나의 영역은 분명히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 하위 브랜드라면 분할 영역을 적극 공략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분할될 거라고 예상하는 곳에 매복하고 기다려야 돼요.
막 상대방을 쫓아가는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일종의 분할 고객을 기다려서 고객이 우리 길목을 지나갈 때 탁 기습 공격을 하면 고객도 속수무책인 겁니다. 단독의 법칙. 한 차례의 대담한 공격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하려면 단 한 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리더라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공략하라.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대 위기가 언제예요? 갤럭시 노트 7의 그 배터리 그 폭발 사건입니다. 그때에 어쩌면 LG전자 스마트폰이 그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측 불가의 법칙. 경쟁자의 전략을 수립해보지 않으면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를 예측해야 돼요. 우리 생각만 굴돌이 할 게 아니라 올바른 전략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우리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도자의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역용할 수 있다면 최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케팅 실행 측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조망의 법칙입니다. 자,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마케팅 효과는 롱텀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확장의 법칙입니다. 브랜드를 여러 상품으로 확대하고 싶은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확대할 때는 그 영향 또한 분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희생의 법칙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죠. 결국은 전략이라는 것은 기회 손실 또는 기회 이익이라는 게 나죠. 기회 손실이 뭐예요?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도 있지만 그 선택에 의해서 선택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손실도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직의 법칙. 부정적인 면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 이것은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현재 똑같은 패턴으로 성공될 것이라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그 다음 실패의 법칙입니다. 실패를 예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과장의 법칙. 기업 상황이 언론에 발표된 것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허장성세라고 하죠. 가속의 법칙.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페달을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재원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자금의 뒷받침이 없는 아이디어는 무용지물이다. 실탄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실탄이 없는데 공격 앞으로 자살행위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이번 마케팅 중요한 도구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심리를 위한 마케팅입니다. 최근 그 마케팅 트렌드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읽어낼까 여기에 대단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상대방을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없죠. 저 사람이 내 제품을 살 것인가 사지 않을 것인가 그걸 안다면 일단은 반쯤은 성공한 거죠. 만약에 사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일까? 가격 때문일까? 아니면
그 어떤 성능이 그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이걸 알면 그 다음에 고객을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고객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그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굿자의 비밀입니다. 굿자. 여러분들 그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990원 또 900 뭐 이 그 굿자가 들어가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굿자 만법 그 마법의 원조. 자, 과연 이 100원의 심리가 그 어떤 크기로 느껴질까요? 1,000원이나 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1,000원. 아, 100원이 아니고 고객이 체감하는 수준은 1,000원이다. 굉장히 큰 거죠. 1,000원은 그 내 물건을 사고 안 사고 그 결정할 만큼 충분히 유효한 금액이에요. 자, 그 유래는 1930년대, 벌써 100년이 지났죠. 이 미국에서 대공황 직후에 그 마켓의 종업원들이 돈을 설적설적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고민을 했죠. 야,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설적설적할까? 금고에 딱 문을 딱 열면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넣고 잔돈을 거실러 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여지가 적은 거예요. 근데 금고에 들어가지 않게 딱 1,000원이나 10,000원을 받으면 그대로 금고에 손을 댈 일이 없는 거예요. 금고에 손을 댈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받아서 in my pocket. 아, 이거 굉장히 그 의도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이 주인이 연구한 끝에 물건 값을 2달러 받던 걸 1.99달러. 그래서 3달러면 2.99. 그러면 잔돈을 거실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납기를 열어야 했고 출납기를 열면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뜻하지 않은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인이. 불과 그 100분의 1달러, 1.99달러 받아서 돈으로 따지면 0.01달러를 싸게 해줬을 뿐인데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주인이 무릎을 쳤던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990원, 9,900원, 99,000원 이런 것은 손님을 유인하기에 손님의 마음을 바꾸기에 또 사지 않을 물건을 사게 고객이 돌아서게끔 슬쩍 지나가다 언뜻 본 9,900원 10,000원도 안 되네 다시 돌아서서 그 물건을 짓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 플러스 1 여러분 1 플러스 1하고 반값으로 할인해 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먹힐까요?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예를 들면 자 10,000원짜리를 5,000원 할인하면 고객은 얼마가 이익입니까? 5,000원이죠. 그런데 10,000원짜리를 1 플러스 1 하면 고객은 얼마가 이익입니까?
고객은 10,000원짜리가 하나 공짜로 들어오기 때문에 10,000원이 이익입니다. 50% 할인해 준 것보다 1 플러스 1이 그래서 심리적으로 고객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1 플러스 1. 이런 지금도 뭐 엄청 많죠. 1 플러스 1은 거의 그 할인마트에서 마케팅 수단의 아주 그 핵심적인 그 기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다음 백화점의 피팅룸 보셨습니까? 피팅룸 안에는 자 밑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피팅룸엔 거울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팅룸에 들어갔을 때 피팅룸에 거울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거울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피팅룸 안에 들어가서 혼자 구매 여부를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피팅룸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거울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종업원들이 할 말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그 일 숱하게 받지 않습니까? 종업원이 그 손님한테 안 어울립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종업원들은 그 어울리다고 해요. 그리고 손님의 어떤 그 이 반응을 또 찬찬히 살펴가면서 손님이 이게 좀 난 것 같은데 하면 주인은 거기에 더 보탭니다. 이건 거의 뭐 손님을 위해서 준비한 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버려요. 그럼 뭐 도저히 그 거부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마케팅으로 연결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 마케팅이 있는데요. 근데 비싸면 안 팔릴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싸야 팔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1929년에 백화점에 호피가 진열이 되었어요. 근데 뭐 한 열흘이 지나도 거들떠보는 손님이 없어요. 여기에 이 백화점의 그 사장이 갑자기 호피 가격을 10배를 올리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자 하루 만에 호피가 팔렸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거 완전히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옛날에 우리 최초의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이라고 있었습니다. 1929년이니까 딱 지금 뭐 거의 100년 됐죠. 그래서 그 화신백화점의 창업주인 박흥식 사장이 이와 같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윤보다 300%, 400%를 높여서 가격을 높여버리면 고객이 어떤 심리가 있느냐? 가격이 높아야 품질이 좋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과시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싼 것을 구매할 만한 그런 그 구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디 바깥에 나가서도 이게 뭐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이게 얼마라고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BIP. BBIP 들어봤습니까? VIP는 많이 들어봤죠. Very important person. 그런데 very very important person.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외지우라는 게 있어요. 외지우. 외지우라는 게 뭐냐면 도자기 브랜드입니다. 도자기 브랜드. 뭐 18세기니까 벌써 한 200년 전의 이야기죠. 이때의 그 영국의 그 하나의 트렌드는 그 영국 여왕과 귀족들에게 도자기를 선물하는 것이 대단히 그
조언 그런 그 인사법이고 또 임팩트가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영국 여왕이 받는 선물이다 이런 인식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입소문을 내게 하고 그게 소문이 나니까 아, 뭐 귀족이라고 그 흔히 말 타고 머리에 모자 쓰는 사람은 전부 다 도자기를 선물하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B 마케팅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내부에서 열리는 보통 30명 내지 50명 정도의 단골 손님만 초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트렁크쇼라고, 트렁크쇼. 소수의 사람만 초대되고, 그래서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자체로 도취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상위 1% 사람이라는 이런 굉장히 그 자아 도취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은 호텔에서 주문한 다과를 먹으면서 모델이 입고 나온 옷을 구경하게 됩니다. 이 패션쇼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죠. 뭐 정식으로 열릴 수도 있고 뭐 그냥 세미 패션쇼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평균 매출의 통상 10배, 심지어는 2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이 VVIP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그 방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BB 마케팅은 전체 고객 중에 1% 내지 5% 비율을 차지하는 특정 고객을 우리가 VV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8의 법칙이 있죠. 20% 고객이 80% 매출을 올려준다. 그거보다 훨씬 심합니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의 매출은 5% 이내의 BBIP 고객들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뭐 그때그때 틀리겠으나 BBIP들을 기업에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BIP의 비율이 2005년 17.2%, 매출의 비중이 여기에서 23.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섹슈얼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누굽니까 이게? 현빈이죠, 현빈. 현빈이 찍은 그 피부 탄력과 관계된 그 광고예요. 현빈을 모델로 그 피부 탄력에 관련된 광고를 찍었어요. 광고 일주일 만에 품절이 됐습니다. 이거 뭐 무슨 현상일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 당시만 해도 화장품 광고하면 여자지, 화장품 광고하면 남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현빈이 최초인 겁니다. 현빈이 그 화장품 광고에 등장을 했어요. 그럼 그 남성용 화장품인지 여성용 화장품인지 그 분간이 안 간다는 사람들이 전화가 세도될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장동건, 권상우, 이민호, 닉툰 등 남성들이 화장품 CF를 찍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고 대중화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의 그 시선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남성 모델이든 여성 모델이든 그 상관없다. 오히려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여성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전략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이것이 뭐냐? 크로스 섹슈얼,
크로스 섹슈얼. 뭐 반대로 주로 남성들이 쓰는 그 아이템에 면도기에 남성들이 쓰는 면도기에 여성이 등장했다. 뭐 그것도 이 비슷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긍정 마인드입니다. 긍정 마인드. 그래서 판매원들이 한 달에 12만 원 하는 그 영어 교재를 판매할 때는 12만 원이라는 가격을 꺼내지 않습니다. 하루에 4,000원. 하루에 4,000원이 4, 32.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절약하면 여러분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커피를 소모적으로 마셔서 영어를 못한다는 이런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이거 참 엄청난 거죠. 그리고 병에 걸려 그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100명 중 70명이 살았다고 해야지 100명 중 30명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긍정의 마인드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매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원짜리 영어 교재를 팔면서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커피 한 잔을 내가 덜 마시지 영어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참 거절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난 커피를 마시지 그 영어 공부는 하지 않겠다. 돈 벌면 나는 저축은 하지 않겠다. 소고기 사 먹지. 이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판매원한테 잘못 읽혀지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고객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므로 해서 성공적인 마케팅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략적 마케팅이 되겠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